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매일 말씀드리면 참 짜증납니다. 하락 반전에 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1898.60포인트 190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FOMC 상당기간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고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 좀 했었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심히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그에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시초로 넘어와서 나름 괜찮은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1%가 가까운 그런 상승폭을 기록하다가 지금 하락 반전한 모습인데 제일모직 때문에 그래요. 제일모직 때문에 그렇고 외국인들 일단 대량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IHQ를 매수를 하셨네요. 3,6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IHQ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엔터주죠? IHQ, 그죠? 최근에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하한가 어디까지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14% 가까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기업 분석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지금 3분기 때 흑자를 좀 기록을 했어요. 턴어라운드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록을 했죠. 근데 2분기에 대한 흐름들 24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엔터주 치고는 일단은 다른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IHQ 일단 3분기 때 흑자가 나왔어요. 여전히 이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엔터주들,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그 부분들은 한중 FTA죠. 이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IHQ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그 3,100원, 3,050원짜리 때가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요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800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한번 그 최근에 형성됐던 아래꼬리 있죠? 길게 단 꼬리 그 자리대까지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3,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차트는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2,800원짜리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움직이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3,300원, 3,600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없이 조정받는 거는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추이는 확인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YD 온라인을 매수를 하셨네요. 5,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YD 온라인을 한번 볼게요. 5,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눌림목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5,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이 폭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자리가 되겠죠. 왜? 한마디가 올라왔고
한마디가 올라와 주고 난 이후에 전고점 자리대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윗꼬리를 좀 달고서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목표가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를 좀 보였다가 밀려 내렸죠. 그 이 폭만큼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결국엔 4,4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컴투스랑 게임빌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드올란 실적 개판이에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4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는 5,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스 바이오메드요. 한스바이오메드.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7,100원이요. 네, 비중은요? 30%요. 30%.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그게 많이 좀 빠져서 들어갔는데 자꾸 떨어졌어요. 네.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하셨어요? 좋다고 또 방송에서 하셔서 들어갔었는데. 자, 일단 한스바이오메드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움직였다가 밀려내렸던 게 메디톡스와의 계약이 해지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최대 주주가 지분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바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올해 10월 달부터 크게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추세가 일단 깨졌어요. 예. 추세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박스권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단은 한 21,000원 정도, 하단은 12,000원, 13,000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중간 가격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예. 회사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슴부영물 시장에서도 한스바이오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뭐 뼈이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선진 시장에서도 진출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진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한스바이오메드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 예.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한 27억 정도 예상을 했네요. 지금 예. 아마도 이게 한스바이오메드 결산이 9월일 거예요. 그러네요. 9월이네요. 그러면 9월 달이니까 12월 달부터 보게 된다라면 예상을 47억 정도, 올해 4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한 20% 가까이 좀 줄어들었네요. 예. 이 부분들이 뭐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7,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10%가 조금 넘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예. 예.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0주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이 기업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 쪽의 시장에 식품의 이 판매에 대한 허가가 나오거나 이런 식의 진행이 되고 한다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제도약에 대한 기회가 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더 예,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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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셀트론이요. 셀트리온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43,700원. 네, 비중은요? 또 일부 여러 번을 세 번 논아 샀습니다. 네, 그래서 평단가, 네? 지금 매수가. 지금 매수가 그러니까 43,700원. 네, 비중은요? 100%. 오, 100%.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언제나 올라서 이것이 계속 네. 빠지니까. 네.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이거? 네? 왜 이렇게 빠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이거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들리네. 저도 이렇게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네. 자, 일단 보자고요. 셀트리온이 과거에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여기. 그죠? 네. 뭐 공매도 세력과의 뭐 한판 뭐 이러면서 무상증자 뭐 공매도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그죠? 네. 이거 잘못한 겁니다. 서성진 회장이. 그리고 분식회계 얘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그죠? 네. 예, 기억나시죠? 힘 들어봐.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맡겨놔야 돼요. 시장에 대해 맡겨놔야 되는데, 예. 이 부분들은 좀 아니라는 거. 그죠? 예, 예. 갑자기 바뀌셨네요. 예, 예, 예. 네, 좀 당황스러운데. 누가니까. 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예.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시장에 좀 개입을 했었어요. 서정진 회장께서. 그죠? 뭐 지분을 넘기겠다라고 했다가 뭐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3분기 때 360억 정도, 2분기 때 980억 했거든요. 예. 1,700억을 올 한 해에 좀 벌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이 예상치는 넘어갈 것 같아요. 아, 근데 문제는 예. 이 분식회계 얘기들이 막 있거든요. 예. 셀트리온 제약과의 뭐 이런저런 얘기들,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신뢰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세계 시장에 손꼽히고 있고, 램시마죠, 램시마. 예, 예. 요 부분들도 판매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 좀 버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급이 딱히 막 강하게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예. 근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유망한 산업이에요. 분명합니다. 그 예, 부분들은. 예.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매수하셔가지고 43,7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 자리대까지는 다시 움직일 겁니다. 다시 움직이실 건데 지금 빠지니까 이제 걱정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왜냐면 100%니까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손실, 한꺼번에 네? 거기다 다 모아놨어요, 지금. 그렇죠. 다른 데도 팔아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가 정도 위에 올라가게 되면 불안하시니까 50% 이상은 줄여주세요. 아, 예. 네, 줄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죠? 이렇게. 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아랫방향으로 치고 내려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가 요 자리대거든요? 3만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한 35,500원. 예. 그 자리대를 깨게 되면 일부는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예,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1,000원대 다시 보든가 아니면 전화를 다시 주셔가지고 좀 더 상담을 좀 이어가 보세요.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다시 문자 상담을 시작해 볼게요. 에스코넥을 매수하셨어요. 1,090원이네요. 비중은 얼마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에스코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코넥 1,090원. 자, 보자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1,090원짜리 때. 매수 타이밍은 좋았어요. 매수 타이밍은 좋았는데 얼추 다 올라온 것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요 자리대죠, 요 자리대. 요 자리대 1,200원대 정도. 1,2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움직일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 나온다 그랬죠? 여기 하락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 그러면 그 자리대가 딱 1,230원 정도 되겠네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120선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쯤은 챙겨주시는 전략. 1,090원에 사셨으니까 20% 가까이 수익 중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 오게 되면 절반을 좀 챙겨주세요. 절반 챙겨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좀 보게 되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업일 거예요. 그죠? 일자리 창출 쪽도 뭐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쪽 사업,
1분기 때, 2분기 때, 3분기 때 실적은 괜찮게 나서 100억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억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회사가 뭐, 못 벌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박스 하단권역이니까 다시 중단 가격인 1200원대까지, 12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거. 그때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좀 줄여 놓으세요.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한 1350원일 거예요. 1220원, 1350원.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플렉스컴을 매수하셨네요. 6,800원.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플렉스컴 한번 봅시다. 6,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6,800원짜리 때면 요때네요. 여기. 아마도 요 시기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보자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는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박스권역에다 전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요 자리 때죠, 요 자리 때. 고점 여기고요. 그럼 이 고점 자리 때, 전저점 자리 때를 깨게 되면 이 박스인 요 폭만큼 빠져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요 자리 때가 주가의 바닥권역이에요. 그럼 얼추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데 다시 요 하단 자리 때를 지지를 못하고 저항대로 밀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21선, 61선이 있으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아마도 한 6,900원대, 7,000원대 요 정도 때까지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매수가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때서는 일단은 좀 줄이시는 전략. 그 대신에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좀 가지세요. 자, 얘도 봐야 될 부분은 실적이거든요. 실적을 보게 되면 대규모의 적자가 났어요. 작년에 240억대 했었는데 적자가 났습니다.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좀 움직이는데 내년도에 갤럭시 S5인가요? 6인가요? 노트 4, 5죠 이제. 그 신제품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환율에 의해서 기저효과 정도? 이 정도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하나는 저라면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뭐 6,800원에서 매수가 정도에서 한 6,600원 이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네요. 36,00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봅시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 36,000원짜리 때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요 자리 때 매수를 하셨네요. 자, 아마 요 시기에 매수하지 않았나 싶네요, 보니까. 저점을 깨지게 되면 안 되는데 요거 깨면 안 될 거예요. 33,000원짜리 때 요 저점 있죠? 요 저점을 깨져 버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정말 많이 이렇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자리 때까지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2만원대 3만원 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한 28,00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일단 요 저점을 확인을 해 놓고 만약에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 다시 해 보셔도 돼요. 복귀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참 이것저것 좀 말이 많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 그죠? 이게 속 시끄러운 기업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좀 내부적으로 좀 말이 많죠. 상당히 제 오스템 임플란트 상당히 좀 좋아했습니다. 아시아 대체적으로 뭐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는데 실적은 꾸준합니다. 꾸준한데 일단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헬스케어 쪽은 유준히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헬스케어 쪽은 장기 테마입니다. 일단 33,000원 리스크 관리 자리 때 33,000원 그 다음에 반등 박스권이죠. 39,500원대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엔텔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6,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5% 돼요. 더 15%. 매수해도 되나 싶었어요. 왜요, 어머니? 왜 매수하고 싶으세요?
요즘 사무링턴에 네. 요즘 좀 괜찮아서 네. 좀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되겠나 싶어서요. 중기적으로요? 네.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조정받고서는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아니다, 한 세 달 있다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 때 저는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바닥권역에서 100%가 올라왔어요, 어머니. 그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뜻 제가 매수하세요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네, 대신에 그럼 다음에 조정 받으면.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한 14,000원대 정도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예. 조정을 안 받고서 그냥 쭉 치고 올라가게 되면 네.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올라갈 종목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이렇게 따라붙다가는 오히려 좀 심리가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만약에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냥 보내주시고 예. 만약에 조정이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는 14,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15,000원 이하권역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 상황을 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5% 있는 거 이렇게 익절할까요? 지금요? 예.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저라면 한 3분의 1 정도는 챙겨 놓고 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15%니까 5%를 일단 챙겨 놓고 예. 16,900원짜리 때는 싸게 사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저라면은 요 좀 챙겨 놓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좀 가져가 볼 것 같거든요. 네.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는 한번 보셔야죠. 네네.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한 성공 종목 수고하십니다. 더는 안 되죠? 한 종목 더는 안 돼요. 예. 다음에 또 전화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상담이었네요. 아쉽습니다. 이제 마지막 잔소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잔소리. 외국인들 수급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니까 0.15% 1900선 깼습니다. 1897.29포인트. 외국인들 현재 장중에 4,800억 가까이 매도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47억 정도 매도 나오네요. 선물 1,900억대 매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 1900선 만약에 이거 지금 지수를 깨는 흐름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대에. 현선물 동시에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1896포인트 저점이란 말이죠. 올해 저점이 1885포인트대예요. 1885포인트대인데 요것도 깰 것 같아요. 만약에 깨게 된다면 1850대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입니다.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종목 압축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수급 필히 체크를 계속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선물 동시 매도가 나와버리게 되면 일단은 움직이기 좀 힘듭니다. 특히나 오늘 제일모직권 때문에 매도에 대한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수 방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 방어형 섹터들, 이런 쪽 섹터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 실적 수급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개선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해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우리투자증권 서면입니다. 부산 서면이죠. 부산 지점이에요. 부전동에 있네요. 부산 진구 부전동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빌딩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주차가 좀 안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오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